이 국장님, 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네.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탄핵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네네. 5일 날 이 준비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김형두 재판관이 주심인 모양이에요. 김형두 그래서 주심입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 측에서 내란죄 부분은 제외하겠다 했다는 것을 공표를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5가지인데 5가지가 사실 다 말이 안 됐거든요. 우리 예. 그때 뭐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국회 선출 헌재 3인 임명을 거부했다든지, 또는 총리 시절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권을 건의했다든지, 아니 거부권을 건의한 것도 탄핵 사유입니까? 건의한 것도요. 뭐 또는 계엄 수습 관련해서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구축을 시도했다든지, 이게 지금 탄핵 사유일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5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철회를 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왜 탄핵했느냐?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정략적 탄핵이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때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해라 네. 했는데 안 하니까. 합의가 안 돼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안 하니까 그걸로 탄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상목한테 봐라, 이렇게 탄핵시켰으니까 너는 해 라고 사실 압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의결을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5가지 사유가 되니까 이걸 한다라고 꽝꽝꽝 도장을 때렸는데, 5가지 중에 1가지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5가지 혐의이니까 당연히 이건 해야 돼라고 설득을 시켰으면서 이거를 전부 다 없이 하나만 갖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유가 달라진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재의결을 해야죠. 재의결을 이것도 해야죠. 다시 투표를 해야죠. 그런데 이건 역시 헌재가 참 이상합니다. 거의 뭐 그러죠? 네 하고 그냥 서로 뭐 마치 짬짬이 하듯이, 지난번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도 똑같거든요. 헌재 재판관도 오늘 또 어느 신문에서 칼럼을 썼던데, 이 부분도 헌재 재판관이 왜 임명이 안 됐습니까? 민주당이 네. 이 비상계엄 나기 전에 네. 줄탄핵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 헌재에서 빨리 기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비상계엄이 나니까 불이 나게 헌재 재판관 추천해갖고 임명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헌재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말하자면 구인 체제가 안 되게 만든 것은 원인은 민주대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문영배 재판관을 참 사실 되게 비판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만,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때 이 문영배 재판관이 정청래한테 따지듯이 물었잖아요. 당신들은 도대체 탄핵을 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한 거냐. 왜냐하면 탄핵을 시킬 목적이 뚜렷하다면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서 지금 이 상태로 탄핵을 지금 요구한다는 건 직무가 유기된 거다라는 질타를 했을 정도로, 사실상 그때는 직무 정지가 목적이지 탄핵의 인용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계엄 이후니까 갑자기 인민노련 출신부터 남편이 좀 탄핵 앞장서는 사람의 부인부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할 사람들로만 구성을 빨리 해버린 거죠. 거기다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헌재가 빨리 이 탄핵안을 처리하도록 건의를 하자, 네.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것이고, 네. 최상목 권한 대대형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의결 종속수가 200명이냐 151명이냐 이것만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권한쟁의.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본변론도 19일 날 또 잡아놨어. 그렇죠. 네네. 19일 날로 변론기를 이건 잡아놨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복귀가 되어야만이. 네. 지금 한덕수 대행만 하더라도 통상교섭본부장도 있고 주미대사도 있고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네. 미국에 또 확실하게 인맥이 구축된 예. 사람이고요.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을 총리는 관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총리는 권한대행이 이어서 굉장히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부총리는 임명하지만 총리는 그나마 민주적 정당성, 네. 즉 국회로부터 인준을 받았거든요. 그 인준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거리될 때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인준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 같은 것을 지금 기구들을 네.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 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럼요. 예. 거의 국무조정실. 뭐 대통령 비서실에 버금가는 조직들을 갖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정을 관할할 수가 있지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재부 장관은 겸 부총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좌 기능도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대통령 예. 비서실이라든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에서 보좌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가 거느린 사람하고 그러면 남을 보좌했던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데리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헌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고 보나마나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4대4 이런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탄핵 심판에서도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권한쟁의 말고라도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이건 각하를 시켜야 될 게 예. 직무와 관련된 그런 명백한 위헌 위법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권한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이라면 권한대행 때 한 행위에 대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유가 뭡니까? 12.3 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한 혐의예요. 그때는 권한대행이 아니었잖아요. 예.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반대를 했다. 예. 총리가 반대한 건 다시 언론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럼 이건 사유가 아니다. 직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킬 이유가 없다. 파면할 이유가 없다라고 각하시켜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진숙도 복귀하고 뭐 저는 머지않아서 19일 날 본변론 한번 하면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느냐 하게 되면은 늦어도 3월 초쯤에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복귀되지 않겠느냐. 복귀될 가능성이 높죠. 이건.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3월 말이든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헌재 재판관 구성으로 봐서 과연 4대4가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마은혁도 무산됐는데 임명이요. 대통령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이나 저 말고 바로 김명수가 임명한 두 사람이 어떻게 저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특히 김영두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김영두는 이번에 4대4에서 이진숙 기각시킨 사람입니다. 기각했고 정정미 재판관은 저쪽에 인용으로 했고, 갔죠. 김명수의 두 사람이. 근데 이 김영두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가? 김영두가 가더라도 5명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은혁이 들어왔으면 6명이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2명이 돼야 되죠. 정영식이라든가 김복형 재판관 중에서 한 사람 정도가 가담을 해줘야 이 인용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해볼만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한덕수 총재에 이어서 윤 대통령도 복귀하는 직무 복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들리는 이야기는 직무 복귀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또 잘 나오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가 이번에 뉴스시가 의뢰해서 에이스 리서치는 상당히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46.9%입니다. 46.9%. 어마어마하죠. 지금 거의
50%에 도달하고 있지 육박하고 않습니까? 있죠. 팽팽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헌재가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8년 전에는 처음에 12월 그때도 12월 때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 12월 둘째 주까지는 60% 70%였어요. 거의 70%.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찬성이. 그런데 3월 10일 날 아마 결정이 됐나 그런데 어쨌든 3월 달까지가 60%를 넘긴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50%대로 떨어졌잖아요. 탄핵 찬성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뭐 고무됐을 테고 또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조금 술렁인다라는 게 원래 이게 저 만장일치잖아요. 예. 만장일치를 해야 뭐 저기가 없다. 그러니까 후환이 없다. 나중에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꼭꼭 집어서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술렁이고 있다라는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바로 저기입니다. 마흔역 임명과 관련해서 예. 2시간 전에 이거를 변론 제기하겠다. 라고 예. 한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안에서 술렁입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마흔형 밀어붙이려고 했잖아요. 완전히 뭐 얼굴 그냥 딱 하고 그냥 속도 냈다가 뜨거 완전히 선거날 뜨거 한 거고 뜨거의 이유를 대봤더니 이 헌법재판관의 일부가 아주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그러니까 보수 재판관들이 특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내면 큰일 난다. 예, 반란을 일으킨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소추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 건가. 네. 이것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결론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뭐 딱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요. 성격이 워낙 다르니까. 예. 그래도 헌법 재판관들의 내부 분위기라든가 성향들이 거의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의 어떤 흐름들은 사실은 지금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판결들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예. 4대4가 충격이 컸어요. 사실은 그때 4대4로 나왔을 때. 충격이죠. 예. 4대4가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성향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런 어떤 예를 들어 한덕수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한덕수는 몇 대 몇이 될 거냐. 또 누가 어느 쪽으로 갔느냐. 이런 거에 그러고 총리에 나면 윤석열 관심이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준석 방통위원장 때 진보 쪽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팔대행이라든가 한두 명만 이탈했다면 모르는데 딱 진보 성향의 사람들 4명이 전부 기각으로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는 얘기죠. 취임 이틀 만에 위원 입법을 해갖고 탄핵을 하는데 그게 옳다고 손을 들어준 것은 완전히 이것은 이념적인 성향,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냥 답정너식으로 답변한 것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민주당이 파견한 당원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정영식 뭐 재판관이라든지 아까 몇몇 보수 재판관들이 또 집요하게 묻기도 하고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줬는데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뭐냐면 그러면 최소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한 것을 최소한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부 다 기각시키는 건 아니 최소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수에서 추천된 사람도 있다 보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겁니다. 사실은 소장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조직의 장이 어떻게 끌고 가면은 거기에 일일이 점잖은 사람들이 제동을 걸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까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원래는 조한창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내정을 해갖고 합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3명 중에 2명 그러면 가져가라. 대신 그렇죠. 헌재 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한창 민주당이 이의 없이 오케이 승낙을 하라. 예. 추인을 하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안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소장 권한대행이 소장이라는 역할이 크죠.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기각하고 하는 결정을 소장이 내리니까. 그러나 문 대행의 그러한 일방 통행식의 헌재 재판 진행이 네. 40여 네.
재판관 임명에서 재정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과 그것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쪽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반드시 인용이 된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다. 점점 더 그런 지금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태 증인이 네. 이 오전에 지금 탄핵 심리에 참여해서 증언을 했는데 재밌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김현태 지금 그 특임 단장이잖아요. 707 부대.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결정적인 사진 하나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국민의힘? 아니요, 국민의힘 측에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박범계가 곽종근 전 사령관과 그 다음에 이 김현태 특임단장과 함께 만났었다. 그리고 사진이 있다. 셋이서 찍은 사진이 있다. 그거를 제시를 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은 정치적인 어떤 그 말맞추기는 아니다라고 뭐 답변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영식 재판관이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한테 또 질문을 했네요. 어떤 질문이냐면 특임 이 부대에는 실탄을 어느 상황이든 항상 휴대하냐 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국회의원을 뭐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탄을 휴대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특임 부대의 특성상 언제나 휴대한다. 뭐 이런 질문에 답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